가보시죠. 자, 여러분 수고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유를 만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기 제어를 잘 하시고, 알겠죠? 계획 잘 잡으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자, 또 보시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 풀이를 보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연속성에 대한 유형 정리했죠, 그죠? 생각 기억나니? 네, 뭐 봐야지 기억나지 않겠니? 필기장을 보든, 네. 교재를 보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게 연속성 들어와서는요, 그 불연속되는 포인트가 명확하니까 거기만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연속성을 파악하면 되는데,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수연아 어디였지? 네? 불연속 가능 지점이 어디냐고? 유리함수. 분모가 0. 네? 0이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우리 대화하는 거 맞아요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x값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함수값이 없을 거니까. 그 다음 뭐 있었다? 가우스 함수. 가우스 안이 정수가 될 때마다 무조건 불연속이다는 아니고, 왜냐면 함수에 좀 장치를 하면 그죠? 연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다만 장치가 없이 그냥 원함수만 딱 있으면 거의 불연속이죠.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쉽게 하나 얘기해 보면 이렇게 하나씩 얹어봐요. 비행 잡히니까 2x x 0부터 0부터 봅시다. 8까지가 얘는 불연속점이 몇 개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얘는 되게 단순한 함수이기 때문에, 알겠죠? 봐봐. 함수부터 가볼까? 마이너스만 2부터 2까지 합시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얘가 정수가 될 때마다 불연속이 됩니다. 여기 뭐 어떤 특정 장치까지는 없기 때문에 단순한 그 직선의 함수를 준 거잖아. 2x밖에 두 개밖에 안 했으니까. 얘는 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x가 정수가 되는 거니까 x의 범위를 이렇게 줬다면 2배 버리면 마이너스 4부터 2x가 4까지죠. 그쵸?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정수가 몇 개 있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쭉 가서 3까지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요거 정수 총 몇 개야 원기에? 그렇죠. 7개. 빼고 1 더하면 되겠죠. 이거 불연수점 7개입니다. 선생님 확인 안 해봐도 됩니까? 이거 얘는 안 해봐도 되긴 해. 2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큰 이벤트가 없어 사실. 알겠죠? 뭐 확인 한번 해드리면, 예를 들면 뭐 분수 같은 거 잡아볼까? 얘가 만약에 뭐 1 되는 경우라 치면 x가 2분의 1인 거잖아. 그렇죠? 제 x가 2분의 1일 때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인데 확인 한번 해보죠. 확인하려면 성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저 함수가 x가 2분의 1에서 불연속임을 나는 너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난 뭘 보여줘야 될 거야? 성원아? 내 말 들리지? 이 함수가 x가 2분의 1일 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져볼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연속을 확인하려면 몇 개의 수를 대입해봐야 돼? 3개의 수를 대입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증명하는 건 그 근본적인 개념이야. 3개 대입하는 거야. 알겠죠? x의 2분의 1 집어넣어. f 2분의 1 구하시고. 그럼 뭐예요? f 2분의 1 뿔. 이건 물론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원래 리미트 x가 2분의 1 뿔로 갈 때 써야 되겠죠. f 2분의 1 마이너스. 이거 외워보는 거죠. 오케이? 내가 뭐 불연속이라 던지고 있지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집어넣어버리면요? 가우스 1. 결과는 1. 그죠? 2분의 1 플러스를 집어넣어버리면요? 가우스 1 플러스. 이러고 있습니까? 결과는 1. 그죠? 2분의 1 마이너스 집어넣어버리면요? 가우스 1 마이너스. 가우스 값은 0. 봐봐. 다르잖아. 불연속이야. 알겠죠? 큰 이벤트 발생이 없어요. 근데 봐봐. 만약에 gx가 유사한 문제 가볼게요. x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x부터 2까지 볼게요. 불연속이 몇 개인지 확인해 바라지 않았어.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요. x제곱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변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자, 마이너스 2부터 x가 2일 때 얘가 불연속이 가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였어? 얘가 뭐가 되는 거? 정수가 될 때 불연속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항상 아니야.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단순한 구조의 함수는 당연히 맞을 텐데 제곱이면 단순한 구조라 보기 좀 어려워요.
두 배를 왜 단순하냐면 그냥 증가만 하잖아. 두 배는 직선이니까 그래프상 하면 그죠? 근데 얘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특이해진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는 어쨌든 얘가 정수가 될 때를 확인해 보는 건 맞습니다. 나머지 지점을 확인할 필요가 없고 아예 알겠죠? 얘가 정수인 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얘는 x가 -2와 2 사이였으니까 이 범위에서 2x의 범위를 알아야지 이제 얘가 정수인가 얼마인지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먼저 1단계로 풀려면 x가 이 범위일 때 x제곱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x가 이 범위일 때 얘는 어떤 범위를 갖는 거죠? x제곱은 4? 그냥 4? x제곱은 4? 이걸 구해야 뭐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뭐 x제곱이 뭐 1부터 9까지 나오면 2, 3, 4, 5, 6 뭐 따져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우리 뭐가 안 된다? 이런 기본기가 없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배웠던 영역입니다. 배워야 될 영역이 아니라 배웠던 영역이에요. 봐봐. -2부터 2 사이에서 x제곱의 범위를 구하라는 걸 다른 말로 해주면요. 치역을 구하라는 얘기야.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드리면요.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원래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게 결국 y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고 그게 치역을 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프를 그리죠.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야?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 이래서 같은 이야기야. 여기 함수 파트입니다.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선생님 구해볼게요. -2부터 2까지 해서 x제곱의 범위를 구하려면 그림 그리면 되지. 아래로 볼로. 꼭지점 잡혀 0일 거 이거 알잖아. 그치? -2부터 빵꾸 뚫려있고 2까지 대칭이니까 같은 높이 2. 그림을 여기만 보는 거 아니야? 이 그래프가 될 수 있는 범위 얼마부터야? 0부터. 그죠? 어디까지? 4까지. 4의 는이 없어요. 0의 는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만 해도 어려진단 말이야. 선생님 -2부터 2까지 x의 범위가 있으면 x제곱은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확인할 때 어디로 확인해야 돼? 얘가 정수가 될 때 확인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이게 이제 문제풀이도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서 잘 들으세요. 이 타이밍 될 때마다 이렇게 미리 선보여 드리는 건데 봐봐. 그럼 봐. x제곱이 정수인 게 뭐가 가능해?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인 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자, x제곱이 1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x제곱이 1인 거니까 여기에서 해당되는 건 x가 뭐인 거? 1인 거나 마이너스 1 두 개를 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얘를 통해서 부연속이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두 개 있는 거야. 얘도 두 개겠지? x가 루트이거나 마이너스 루트이겠지. 얘도 두 개겠지? x가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 이랬으니까 얘는 몇 개야? 한 개죠. x가 0일 때 한 개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확인 들어가볼게요. 봐봐. 자, 일단은 x가 1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저 함수가 gx가 x가 1에서 불연속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왜? 제곱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 알겠죠? 나중에 이제 이 극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면 이 그래프의 모양을 알기 때문에 예측이 바로 되긴 합니다. 아직 그게 안 될 거기 때문에 확인해 볼게요. x가 1에서 g1 구하고 g1 플러스 구하고 g1 마이너스를 구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고 어찌 보면 좀 어렵게 잘 발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개념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보세요. 자, G1은요. 뭐 가우스 1이니까 1이죠. 그죠? G1 플러스는요. 가우스 1 플러스일 거 아니야. 1보다 좀 큰 놈을 제곱하면 1보다 크겠지. 그지? 공개하겠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어야 된다. 1이 되겠죠. 그죠? 1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쵸? 1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 마이너스입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0.9를 제곱하면 0.81 된단 말이야. 1을 넘어갈 수가 없어. 알겠죠? 1보다 작은 거 제곱하면 1보다 작겠지. 가우스 1 마이너스야. 뭐 얼마야? 0이니까. 부연속 맞네. 예상대로 부연속입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얘도 부연속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보면 알죠. 알겠죠?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다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쌤 얘는요? 똑같아. 불연속이야. 얘는요? 불연속이야. 쌤 뭐야? 다 불연속이네. 다 불연속인데 0은 연속이야. 왜죠? 확인해 볼게요. G0 G0 플러스 G0 마이너스를 그거 알 거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 다만 쌤이 그런 좀 어려움으로 발전되는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대입하지 않고도 알고 있잖아.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글로 넘어가긴 할 건데 찝어주면 확인이야. 다 할 줄 알죠. 알겠죠? 해볼게요. G0 얼마야? 가우스 0이니까 0이죠. G0 플러스 얼마야? 0 불러버리면 제곱하면 0불 아니야? 그잖아. 0.1을 제곱하면 0.01이잖아. 0. 몇일 거야? 어쨌든 그죠? 0 플러스 맞죠? 그죠? 가우스는 0입니다. 그죠? 자, 0 마이너스 제곱하면요? 0 플러스죠. 그죠? 아니, 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될 수 없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0.1을 제곱하면 뭐가 되는데? 0.01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0.001을 제곱하면 그냥 0.001이 될 거 아니야. 0 플러스라고. 이해됐습니까? 성은이 알겠니? 얘 가우스 0 플러스라고. 오케이? 0이잖아. 6분의 1에? 다시요. 0 마이너스를 여기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의 제곱이잖아. 그럼 0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유빈아? 마이너스 0.0000001을 제곱했어. 그럼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플러스 0.0000000 0이 더 훨씬 많아지는 1이 되겠죠. 그러면 0 마이너스가 그런 거잖아. 0 마이너스가 0.0000 마이너스 0.00000을 얘기하는 거야. 그잖아. 0에서 무한소를 뺀 거잖아. 지금 이거 음수란 말이야. 제곱을 하면 양수의 율라 자값이 존재하겠지. 0 플러스 거죠. 이게 되겠어. 이게 개념이 정확히 이해돼야 돼. 봐봐. 이게 0 아니야? 그치? 봐봐. 연속이야 이거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가우스 안이 정수일 때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돼야 안 돼. 어디야? 잘해. 영화만 재밌게 보지 말고 선생님 수업 재밌게 봐야 될 거 아니야. 봐봐. 오기가 너무 찌들어 올라가지고 미안하네요. 미안하다. 보세요. 볼게요. 0 플러스의 가우스 0이니까 그죠? 다 같으니까 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봐봐. 쌤이 왜 가능 지점이라는 얘기를 했는지 알겠어요? 무조건은 아닌 거야. 쌤 다 따져봅니까? 따져보는 게 맞는데 쌤은 따지지 않고도 어떻게 알았냐면 봐봐. 이게 fx가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보자. fx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잘 봐봐. 이게 그래프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 아니야? 그죠? 이해되겠어요? 잘 봐.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잘 들어. 어려운 얘기야. 앞으로 또 몇 번 할 얘기인데 되게 어려운 얘기란 말이야. 봐봐. 내가 만약에 얘가 아까 우리가 했던 거 1이다. y가 1 되는 지점이 있었잖아. 그죠? 그때 x가 1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내가 1 근처를 따질 때는요. 잘 봐. 이게 함수는 그냥 증가만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1을 넣으면 정확한 1이 나올 것이고 1 플러스를 넣으면 1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1 마이너스 넣으면 1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가우스 안에 1과 1뿔과 1만 다 집어넣어서 환경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가우스 안에 1뿔과 1 마이너스는 값이 다른 걸 이미 알고 있죠. 많이 해봤으니까. 그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마찬가지야. 함수가 감소하고 있어도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리면 1 될 거고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집어넣어버리면 1 마이너스 될 거고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1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돼? 이 뿔만은 바뀌었지만 감소니까. 그죠? 어쨌든 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뿔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이 x제곱이라는 놈이 1과 1뿔과 1 마이너스 다 나오잖아. 세 개가 다. 그쵸? 그럼 1뿔과 1 마이너스 틀리니까 어차피 부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요만 일단 먼저 이해됩니까? 그죠? 이게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지금 상황에서 별로 중요하진 않죠. 왜냐면 증가하더라도 1을 넣었을 때와 1뿔 넣었을 때와 1만 넣었을 때 1과 1뿔과 1만과 세 개가 다 대입이 되는 환경인 거고 감소를 하게 되더라도 마이너스를 넣은 경우와 마이너스 1뿔과 마이너스 1만을 적용해버리면 결국 1뿔과 1과 1만을 다 넣는 환경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찌 보면 이걸 풀어내는 환경에서는 같은 환경인 거죠. 1뿔과 1마와 1을 다 넣는 환경에 그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우린 가우스가 다른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불연속일 거라고.
나는 이미 이 그래프가 눈앞에 선하니까 얘네들은 불연속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0인 건 연속인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0 봐봐. 0이 여기 안에 붙었죠? 그죠? 여기에 y 값이 얼마겠어? 0이지. 그럼 봐봐요. 뭐 이렇게 물로 놀래. 잠깐만. 여기서는 감소만 하거나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가는 포인트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0을 넣어버리면 진짜 0이고요. 0뿌리나 0만은 둘 다 0뿌리예요. 그럼 이건 3개를 집어넣어도 0 마이너스 나오지 않습니다. 0과 0뿌리 되는 환경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우스에 우리가 어쨌든 0과 0뿌리 결과가 똑같잖아. 이랬어요? 그래 여기 0 지점은 정수가 나오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함수가 거기 딱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양쪽에 극한을 넣어도 둘 다 0뿌리이기 때문에 결국 가우스 값이 다 같아지는 결과가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그래프 한게 보이는 거지. 요거 이해됐어? 수연아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봐봐. 아 쌤 그러면 꼭지점 부분에서 정수가 되면 가우스가 연속이 될 수 있겠군요 라고 또 정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이게 만약에 가우스 마이너스 x 제곱을 가지고 x가 0에서 연속인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불연속이에요. 오케이? 자 왜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그냥 1단계 버전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1단계 버전 되게 쉽지. 얘는 뭐 hx라 가정하면 1단계 버전은 뭐야? 세개 대입하면 뭐죠 그냥? 그죠? h빵 구해볼게요. h빵 얼마냐? 가우스 0이니까 0이죠. h 0뿔 얼마야? h 0뿔 마이너스에 0뿔을 제곱하면 0뿔이죠. 0뿔에 마이너스 곱하면 0 마이너스 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되십니까? 수연아 이해되냐고. 이해 안되면 질문을 해야 되려고 했니? 어? 봐봐 수연아 여기에 0뿔이면 어떻게 돼? 0뿔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 0 마이너스 되겠지. 0뿔이 뭔데? 0.0000000000001이잖아. 그게 빨리 개념이 잡혀야 나랑 대화가 잘 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0.0000000000001쯤 될 건데 그걸 우리는 0 마이너스라 부른다고. 알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0 마이너스는 수연아 가우스 결과가 얼마야? 자, 0 마이너스는 방금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0.00000000001쯤 됩니다. 마이너스이죠. 그거와 다르잖아. 이렇게 확인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이걸 이렇게 천천히 되게 집요하게 짚어서 가면서 설명해주는 이유는 옮기고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아는 게 이거는 기본이고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아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알아야 돼. 봐. 안에 있는 함수를 그려봤더니 위로 블록인데 꼭지점 x좌표 0인데 아 이게 위로 블록이면 함수 값은 0인데 그죠? 우극한과 좌극한은 다 0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0과 0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결과는 다를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불연속이에요 0에서도. 그냥 꼭지점이라고 무조건 연속은 아닌 거죠. 가우스에 넣었을 때 아까처럼 아래로 블록이면 이제 아까 같은 행동 때문에 미안합니다. 네, 갑자기 선생님 비염을 건드리는 이 작은 놈이 있었습니다. 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네, 그렇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 얘기가 아주 중요한 합성 상태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나중에 잘 쉽게 보이는 수준이 오면 이런 모의고사가 되게 쉬워집니다. 알겠죠? 어제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숙제 풀이를 해볼게요. 보시죠. 자, 28페이지. 지금은 좀 개념에 대한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기 위한 개념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알겠죠? 저번에 정리한 기본 유형들 다시 한번 체크해볼게요. 저번에 시계에서의 연속성 또한 27페이지는 첫 번째 단계의 문제. 그죠? 미정계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버전의 문제였던 거죠. 뭐 이거는 풀이가 잘 됐겠죠. 한 친구들은 잘 됐을 거라 보고요. 그죠? 그 다음 질문 있으면 하세요. 유형 2번 28페이지에 유형 2번과 유형 3번 둘 다 유형 이거 적혀있네. 일부러 이렇게 있구나. 어쨌든 식에서 연속성 1단계, 2단계, 3단계 뭐 단계라고 해서 어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버전이 다른 거죠. 1번, 2번, 3번 유형 다 해결 봤을 거라 봅니다. 여기는 뭐 쌤이 정리를 얘기 그대로 적용만 하면 잘 풀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 친구들은 잘 풀었겠죠? 성원? 97
97번이 안 돼요. 한번 해드릴게요. 97번입니다. 이게 참 보면은 어이없는 얘기예요. 봐봐. 성훈아 봐봐. y는 이렇게 볼게. fx, gx 있어. 얘 둘은 그냥 다한 함수야. 특이할 게 없는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겁니다. 알겠죠? x가 2보다 커 같고요. x가 2보다 커 같고요. 아예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거 잠깐만요. 3개를 만들자. hx입니다. 다 다항 함수입니다. 유리 함수나 가우수나 이딴 건 없어요. 알겠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이벤트 발생하니까. 알겠죠? 그런 건 없어. x가 2보다 크고 나왔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나왔으면서 2보다 작습니다. x가 뭘로? x가 마이너스 작을 때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성원의 상황은 이해돼? 모든 실수에 정의된 함수를 이렇게 준 거야. x가 2보다 클 때는 여기다 대입하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 늘은 뭐 여기 붙어 있지만 여기 때는 여기 대입하고 얘보다 작을 때 여기 대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성원아 x가 얼마일 때 불연속이 될 확률을 가지고 있죠? x가 마이너스 1 때와 x가 2일 때. 왜? 이 함수들이 특이할 게 없는 함수니까 이 함수 안에서는 불연속이 나올 리가 없죠. 분리시킨 이 포인트에서 불연속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얘가 모든 실수 연속이란 말이 있어. 그럼 성원아 언제 연속이라는 거지? x가 마이너스 1 때 연속일 것이고 x가 2일 때 연속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걸 사용하라고 힌트를 준 거겠죠.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임을 사용합시다. 마이너스 1에서 분리가 되는 이 두 함수 아닙니까? 그죠? 그럼 봐봐. 함수 값과 우극한 여기 대입하는 거잖아. g 마이너스 1과 이게 함수 값이자 우극한 값이죠. 마이너스 1 뿔. 이랬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좌극한 여기 대입해야죠. h 마이너스 1. 둘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죠. 이랬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 x가 2에서는요, 얘 둘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와 2 뿔은 여기 넣어야지. 그게 f2겠죠. 그죠? 2 마이너스는 여기 넣어야지. g2겠죠. 둘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을 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성훈아,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게 이제 숫자 형태의 식이 나오고 요만 이거죠. 자, 97번을 보시면요. 이런 문제 이렇게 풀란 얘기죠. 자,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 역시나 함수들은 특이할 게 없고요. 유리함수, 가우수가 없잖아. 특이할 게 없어요. 특이할 게 없는 상태에서 잘 봐봐. 특이할 게 없는 상태에서 분류를 시켜놨네. 아, 이렇게 만들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와 2일 때 불연속이 될 수 있겠죠. 두 지점에서. 모든 실수 연속이다. 아, 그 말은 마이너스 1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한 거랑 두 번째 식에 대입한 거랑 같다. 이거 하나 써먹고. 그죠? 그 다음 2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한 거랑 세 번째 식에 대입한 거랑 같다. 이거 한번 써보는 얘기야. 힌트가 2개 나오겠지? 문자가 3개야. 그래서 F0이 마이너스 2인 걸 줬네. F0은 어디 넣어야 돼? 성훈아,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F0은 구하려면 두 번째. 두 번째 0 대입하면 마이너스 B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2라고요. B가 2란 소리죠. 성훈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B가 9였으면 아까 구한 식들을 대입해서 A와 C가 나오겠죠. 그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딱 기본 유형인 거야. 이게 다항 함수들로 세팅된 이런 함수들은요, 그 사이 지점에 대한 대입을 통해서 가볍게 처리할 수 있죠. 극한 리미트까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101번부터 있어서 가볼게요. 101번입니다. 103번 알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101번은 이거는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 다 3학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설마 안 보이니까 3학년 모의고사인데 이건 3점짜리 문제를 했어요. 봐봐요. 자, 지금 우리가 성은이 아까 그 질문을 통해서 원기야 잘 듣고 있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아까 같은 문제를 통해서 요 얘기 잘 기억나시죠? 그죠? 요 얘기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요 얘기를 똑같이 낸 겁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인식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알겠죠? 봐봐. 얘가 뭐라 했냐면 fx가 2차 함수. 알았어. 힌트 하나 주겠지 뭐, 그죠? A 구하라고. 근데 gx는 fx 플러스 1과 fx 마이너스 1로 만들어졌대요. x가 뭐 작은 많을 때와 x가 뭐 클 때. 라고 돼 있긴 한데 잠깐만.
이 함수를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걸 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구해도 풀 수 있지만 알겠죠? 그거는 필요할 때 할게요. 굳이 연산이 길어지니까. 알겠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얘 2차 함수고 2차 함수니까 이 상황과 동일한 상황 맞죠? 이해됐습니까? 식을 안 써놨지만 어차피 얘가 2차고 x 플러스를 대입해도 2차일 것이고 x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2차일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유형 3번과 똑같은 상황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함수는 당연히 x가 0일 때 끊어질 확률을 가지고 있겠지. 오케이? 근데 얘를 뭐하래? y는 gx를 뭐하래? 제곱하래. 그치? 얘를 제곱하면 어차피 함수가 얘를 제곱하면 얘일 때는 얘를 제곱하면 되고 얘일 때는 얘를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 아니야? gx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제곱하면 되잖아. 다. 이 범위가 바뀌겠냐 안 바뀌겠냐? 안 바뀌겠지. 왜? 양수일 때 어차피 얘인데 얘를 제곱하라면서. 음수일 때 여기 양수가 음수일 때는 제곱하라 제곱했고 양수일 때 제곱하라 제곱했잖아. 그렇지? 이 함수가 얘가 말하는 이 함수인 거야. 이해돼 상황? 자, 제가 이제 함수에 대한 이 엉키는 거 봐. x가 음수일 때는 fx 플러스 1이 돼라는 거야. 얘가 음수라는 게 아니라 x가 음수일 때는 여기에 대입하면 돼 이 소리죠. 그지? 그럼 x가 음수일 때 얘 제곱을 구해봐. 이거 제곱하는 얘기죠. 그럼 알겠어? 그럼 봐봐. 자, 여러분 이해? 쌤, gx의 제곱도 야, gx의 제곱도 얘 아마 4차 함수일 거예요. 굳이 대입하진 않았지만 얘도 4차 함수일 겁니다. 이 상황에는 똑같지 않냐고. 4차가 있는 0에서 분리되어 있는 함수일 뿐인 거야. 이해됩니까? 해석하는 이 개념과 이해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오케이? 아직도 특이할 게 없는 함수예요. 여러분들은 gx의 제곱을 했으니까 함수 제곱을 처음 보는데요. 나도 처음 봐. 뭐 2차식이 제곱하면 4차식이 되겠지. 뭐 이상한 거 아니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성향 자체가 바뀐 건 없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성향은 뭔데? 유리함수, 가우스 함수 같은 거 아니잖아. 그럼 쫄 필요가 없는 함수인 거지. 그냥 4차 함수 아니야. 다항 함수 아니야. 연속 함수 아니야. 각각은. 여기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죠? 여기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냥 이런 식의 상태라고 지금 제곱의 모양을 띠고 있으나 그게 뭐 특별할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유빈 이해돼? 그치? 그러면 이 gx 제곱이라는 이 함수도 불연속이 나온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나오겠어요? 얼마일 때? 0일 때 불연속이 되겠지. 위에 0 대입한 거나 밑에 0 대입한 게 결과가 다르면 불연속이겠지.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 뭐래요? 0에서 연속이래요. 잘 따라오세요. 되게 쉬운 문제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게 0에서 연속이라고? 위에 0을 대입한 f1의 제곱이랑 그죠? 여기 0 대입하면 f1의 제곱이잖아. 이랬어요? 밑에 0 대입한 f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거 만족하면 얘 연속이야. 대입하겠습니다. f1은요 a입니다. a 제곱이랑 f-1은요 마이너스 넣어버리면요 a 더하기 2입니다. a 더하기 2의 제곱이 같으면 연속이라고요. 전개하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의 답이 나옵니다. 끝.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이해겠습니까? 성은 좀 어렵니? 풀이는 되게 쉽죠. 근데 그걸 판단하는 그 개념이야. 알겠죠? 판단하는 게 개념이자 함수를 이해하는 실력인 거죠. 알겠죠? 풀이 쉽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 개념적인 파트라니까. 알겠죠? 이해가 잘 돼야 돼. 알겠습니까? 풀이를 연습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보인다. 보여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103번 갑니다. 얘랑 똑같은 문제네요. 가볼게요. 자, 봐봐.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다. 쉬운 문제 아니야. 어려운 문제인 거 아는데 이런 눈이 빨리 잡혀야 돼. 일단 알겠죠? 자, 이런 눈이 뭐냐면 잘 봐봐. fx가 x 플러스 3이고요. x가 a보다 작은 거니까 얘를 쓰래요. 그 다음 x 제곱 마이너스 x입니다. x가 a보다 클 때는 얘를 쓰고 알았어.
그렇고 gx는 그냥 1차 함수네. 1차 함수라는 건 연속 함수죠. 뭐 함수의 성향을 좀 얘기해 드린다면 얘는 주목 꼼꼼한 개념 잡아볼까? 여러분 fx는 연속 함수야 불연속 함수야? 네? 불연속? 불연속? 어떻게 생각해? 불연속? 어떻게 생각해? 얘 연속 함수야 불연속 함수야? 왜 몰라? 불연속. 아니 원기야 모른다 그랬으면 했잖아. 내가 왜 몰라? 너 모른다고 판단한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쫄아서 연속으로 도망가면 어떡해? 아니지 반대지. 아무튼 모른다 그랬으면 네가 모른다고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아니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두 번째. 두 번째 거야? 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주목! 여러분 이게 연속이 되려면 위에 A를 대입한 거랑 밑에 A를 대입한 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민아 그렇지 않니? 그지? 그죠? 그럼 너네는 A를 대입한 거랑 밑에 A를 대입한 게 다르다라는 확신을 한 겁니까? 네? 그죠? 위에 A를 대입한 거랑 밑에 A를 대입한 거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위에 A를 대입한 A 더하기 3이고 밑에 A는 A 제곱 마이너스 A잖아. 이거 A가 2차 방식 아니야? 근이 있을 거 아니야? A가 그 근이 되면 연속일 거 아니야? 근데 A가 그 근이 아니면 불연속이겠죠? 그럼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원기처럼 응 모릅니다. A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제 대답을 잘하면 정답은 틀렸잖아. 왜? 내가 법조니까 바로 불연속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답을 얘기해놓고 봐봐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정확해야 돼. 여기 개념이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따지는 걸 해야 돼 여기는. 알겠죠? 많이 풀어보는 거 필요 없어. 정확해야 돼. 알겠죠?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수투랑 시소가 많이 다른 색깔이 알겠죠? 봐봐. 자 얘는 일단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모르는 함수야. 얘는요 여러분 gx는요? 연속 함수야 불연속 함수야? 연속 함수요. 아 모른다.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수현 어떻게 생각해? gx 해치지 않아요. 얘기하세요. 불연속. 불연속. 알았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모르겠어? 모른다는 게 그냥 제가 모르겠어요. 나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연속? 원기 왜 연속 그렇게? 미함수가 많이 정답입니다. 야, 이 몇 차 함수야?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연속이지. 아니 뭐, 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두 개밖에 얘기 안 했는데 유리함수, 가우스 함수 말 그대로 연속이야. 선생님, 얘는 유리함수도 아니고 가우스 함수도 아니잖아. 얘는 A에서 분리시켜놨잖아.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인 거지, 알겠죠? 이건 왜 1차 연속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판단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에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알겠죠? 다시 한번 성훈아 집중. 빨리 집중. 연속 이게 보자마자 나와야 돼. 연속함수네. A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 있겠네. 바로 판단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뭐지 푸는 거야. 이거는 풀이가 아니에요. 보자마자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해드린 거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됐어. Y는 fx 곱하기 gx래요. 이게 함수 기본기가 안 되니까 이게 같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네 이렇게 얘기했어. 얘는 쌤 기억나면 얘는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가볼게요. 야, 두 함수를 곱한 거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없어? 얘 쓸 수 있게 만들어야겠지? 이거는 그럴 수 있어. 봐봐. 주워. 자, 둘을 곱했어. 자, gx는 항상 얘야. fx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얘고 a보다 클 때는 얘야. 둘을 곱하려면 범위를 똑같이 분리해 놔야지. 요거 이해돼? 그죠? 왜? gx는 변함이 없는데 fx가 변하잖아. 여기서 그러면 x가 a보다 작을 때는요 위에 거니까 x 플러스 3 곱하기
정기합계 그냥 짜증나니까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 이걸 거 아니야. 이랬어요? x가 a보다 클 때는요 fx 얘잖아. x 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봐. 이 함수를 쓰는 게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냥 둘이 곱한 거잖아. 이렇게 곱해보면 되지. 아까 했던 함수를 제곱하는 거 쓰는 거 어렵지 않으면 제곱하면 되잖아.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치나 함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단단하다 혹은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판단이 잘 안 쓰기 때문에 멈춰 있겠죠. 그냥 단순히 그냥 야 제곱한 함수가 있어라고 했는데 제곱하면 뭐가 되지?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떡하지? 이래 낮아지니까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단순한 얘기야. 야 둘을 곱하래잖아. 곱하면 돼 그냥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또 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잖아. 아니야? 봐봐. 아이고야. 2차 함수, 3차 함수 분리시켜놨어. 얘는 x가 a일 때 부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겠죠.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랬어요? 문제의 머리니 실수 전체 연속이 되게 하는 그 말은 x가 a일 때 연속이 되게 하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a 값들을 찾아봐라 이 소리죠. 뭔 얘기야? 위에 a 대입한 거랑 아래 a 대입한 게 같게 되면 a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똑같은 문제인 거 이해됩니까? 함수의 모양 갖다 장난치고 있는 거지 지금. 알겠죠? 그러면 자 위에 a 대입할게요. a 더하기 3 a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를 만족하는 a 값들의 곱을 구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답 구해보세요. 1분 드릴게요. 내가 풀 다 했어. 답 방법에서. 유민 답 나왔어? A는 3? 아 곱이 3이라고? 일단 알았어요. 나도 답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곱이 3이래요. 나머지 것 빨리. 아니 마이너스. 알았어 마이너스. 아 유민 잘했어. 역시 내 친구. 잘하네 내 친구. 알았어. 얘 15,000원. 난 뭐 나왔어? 말로 해. 말로 해. 다 말로 했잖아. 말로 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다 똑같은 답이구나. 쌤이 잘 나오고 있어? 답이 마이너스 3이래. 맞아? 모르겠어. 지금 3차원을 못 푸는 거야? 답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습니까? 아, 역시 내가 우려했던 여러분들의 답은 틀렸네. 우리 기본기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나 그럴까봐 내가 안 풀어주고 시켜본 겁니다. 혹시나 그럴까봐.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무슨 산수를 하고 있는지 압니까? 자, 보세요. 주목.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하고 나왔어. 몇 차 방정식이니? 2차 방정식이겠죠? 답이 아마도 몇 개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2개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 이렇게 풉니다. 약분. x는 1이네요. 야,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그잖아요. 미친놈이잖아. 야, 2차 방식 저 따위 풀고 있어. 전개한 다음에 넘겨서 인수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완전 미친놈이죠. 알겠습니까? 그 미친놈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리면 안 되는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나 해서 내가 하여튼 그죠? 모든 건 다 그죠? 가까이 있다. 알겠습니까? 야, 봐봐. 선생님, 그러면 약분하면 안 됩니까? 야, 약분을 할 거면 개념이 단단해야지. 약분하고도 이렇게 푸는 애도 있어요. 봐봐. 잘 보세요. 자, 가진 자들 이렇게 풀죠. 전개하기 싫은 거야. 넘기기 싫은 거야. 그러면 야, x가 1일 때 정답 아니야? x 1은 답이잖아. 대입되면 0 되잖아. 그치? 여기는 a 대 무슨 말이지? 여기 1로 0 대, 여기 1로 0 대 맞춰가잖아. 근을 한 개 구했어. 오케이? 이제 나는 x가 1이 아닐 때의 근을 구해야 되겠죠? x가 1이 아니면 x 마이너스로 나눌 수 있죠. x 1이 아니니까 약분을 합니다. x는 이거 답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약분을 하고 싶으면 알겠죠? 이게 분수와 똑같은 거야. 쌤이 저번 시간에 봐봐 여기는 진짜 개념이라니까.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쌤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럼 문제 많이 안 풀어도 실력이 단단하게 형성됩니다. 여기 진짜 개념이야. 알겠죠? 봐봐. 이거 약분 함부로 해가지고 y는 x 플러스 2가 쓰면 돼, 안 돼?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아니야. 이거 못 써야 돼. 약분하고 싶으면. x는 1이 아니야. 써야 돼. 이 얘기와 같은 얘기야 지금 이게. 너네가 이 같은 항을 약분하고 싶어 양변에 x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싶다는 건데 그건 x가 1이 아닐 때나 가능한 거죠. x가 1일 때 답이잖아. 알겠습니까? 해서 봐봐. 이런 3차 방정식 푸실 때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뭐야? 보자마자 쌤 a가 마이너스 7인 건 답이 되네요. 또는 하고 약분해야지. 답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3차 방식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남아있는 전개해. 넘겨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0이니까 너네가 여기서 보이겠지. 3과 1 여기 마이너스 x는 a는 마이너스 1 또는 3 됐겠죠. 이해됐습니까? 답은 이렇게 3개라서 답은 21입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번호 다 틀리게 되는. 알겠습니까? 이런 환경. 이해됐어요? 이제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104번은 잘 풀어오셨죠? 알겠습니다. 자, 요 수능형은 조금씩 드릴 거예요. 여기 30페이지 도전해 오시면 되고요. 4개. 알겠죠? 오늘 배운 거 복습 잘 하실 거예요. 알겠죠? 사실 오늘 배운 게 여러분들 봐봐. 인식이 안 되는 거지. 뭐 내용적으로 되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 알겠죠? 근데 모양이 어려운 거죠. 알겠죠? 모양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알아듣는 거지. 알겠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어렵게 보인다 하더라도 쿨하게 푸세요. 그냥 너네 생각대로 풀어 그냥. 알겠습니까? 푸시고 거기서 만약에 쌤 이것도 틀린 것 같진 않은데요 라는 게 있으면 하고 오세요. 쌤 이거 받으면 됩니다. 알겠죠? 실제로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확인해 봐야죠. 자 그렇고 자 오늘 잠깐만요. 여러분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한 개만 정리하고 오실게요. 어디냐면 32페이지에 사이값 정리 요걸 하고 오시는 게 낫습니다. 4번 적어요. 문제 3개밖에 없어요. 봐봐. 자 수능형 맛보기는 계속 조금씩 풀리면서 우리 뒤에 지도에서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렇게 좀 정확한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많이 풀면 거의 머리 터집니다. 조금씩 배우면 돼요. 알겠죠? 그거는 꾸준하게 조금씩 배워서 실력을 조금씩 올려가야 돼요. 자, 기본 유형 하나를 배울 건데 그게 뭐냐면 자, 요거는 유형입니다. 유형. 사이값 정리. 유형이 아니구나. 사이값 정리라는 내용 하나 정리할게요. 사이값 정리. 이건 선생님 보통 공식이라고 해요. 공식. 선생님 공식이라고 규정을 딱 막는 이유는 암기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공식 얘기할 때마다 내가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공식을 암기할 때 2개를 외워야 돼. 공식의 내용을 외워야 될 것이고 풀이법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사용시기. 이게 중요하죠. 양수 조건 최대 최소 수연아 무슨 문제? 이름이 생각 안 나? 알겠습니다. 그거 맞아. 그렇죠. 뭐 이렇게만 돼요. 와 이제 공부가 잘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대화가 되잖아. 그치? 양수 조건 최대 최소 역수 모양 또는 합과 곱 산수기하죠. 이 사용식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얘가 그런 거야. 사용식이 딱 나오면 공식 쓰면 답 나오거든요. 그거랑 설명하는 건데 내용은 은근히 어려운 게 이게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 사이값 정리라는 건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수학에서 얘기하는 정리는 성질인데 어떤 성질이냐면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봐봐. 연속함수 fx가 있어. 내가 사이값 정리를 그 내용만 설명해 볼게. 표현 말고 알겠죠? 연속함수 fx가 있어요. 그때 내가 x축이 있는데 xa를 대입해 왔어. 그랬더니 xa를 집어넣었더니 fa가 양수더라고요. x에 b를 넣어봤어. 이 a보다 b가 큽니다. 가정이고요. 그랬더니 fb가 음수더라고요. 그러면 a가 여기 있으면 양수니까 여기 이 점을 지날 것이고 어디 있겠죠? b일 때 음수니까 밑에 있는 이 점을 지나겠죠? 여기 되죠? 그죠? 오케이? 성분 A 됩니까? a, b가 어딘가 있을 건데 a를 대입하는 양수는 점이 위에 있을 거 아니야. b를 대입하는 음수는 점이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 사이값 정리의 내용은 뭐냐면 성질이니까 연속함수가 a를 대입했을 때의 부호와 b를 대입했을 때의 부호가 다르면 a와 b 사이에서 무조건 교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위에 있는 점과 아래 있는 점 연결하면 그 사이에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물론 교점이 몇 개인지 모르죠. 교점이 만약에 2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해가지고 그죠? 교점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거. 그렇습니까? 몇 개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해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 이야기가 당연한 거 맞죠?
어떤 조건이 필요해? 연속이어야지. 불연속은 아닐 수도 있어요. 봐봐, 불연속은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는데 얘가 가다가 끊어져서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모르는 거지. 연속이라면 무조건 한 개 이상의 교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이 문장이 사이값 정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내용은 아주 쉬운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내가 여러분 교과서에 적혀있는 말 그대로 표현해볼게. 알겠죠? 내가 지금 그림으로 설명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간, 내가 방금 보여준 저 당연한 얘기가 똑같은 말입니다.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인 fx가 fa 곱하기 fb가 음수임을 만족하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구간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 거 알겠어요? 이거 봐봐. 똑같은 말인 거 알겠어? 여러분 fx는 0이 실근이 무슨 말이야? y는 fx와 누구와의 교점? x축과의 교점 얘기하는 거야. 그 말 아니야? 그죠? 봐봐. a부터 b까지 연속의 함수가 a를 대입한 게 양수고 양수 음수는 상관없어. 둘에 대입한 부호가 다르면 이 말이잖아. 그죠?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a와 b 사이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몇 개인데 그건 모르지. 존재는 해 나는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오케이? 네, 방금 설명한 요 얘기를 수학적인 표현 쓰면 제일 되는 거 알겠죠? 여기 쌤 이거를 공식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이걸 왜 공식과 규정같이 있냐면 풀이법이 있어. 풀이법은 뭐냐? 얘가 풀이법이야. 풀이법. 그럼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 실근이 있는지 확인하기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쓰는 사용식 이거 외워야지. 공식이니까. 자, 사이값 정리를 원하는 사용식이 뭐냐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구간 또는 범위를 제시하면서 and 실근의 존재 유무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정식을 주고 실근을 구하래. 그런 문제 수트에 나오지 않는데 사이값은 당연히 아니고요. 실근을 구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 방정식을 주고 야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해봐. 그러면 사이값이 아닙니다. 요건 수트에 나중에 후반부에 나와요. 알겠죠? 그거는 다른 문제고 미분 문제인데 다른 문제고 알겠죠? 얘는 뭐냐면 야 1이랑 3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봐. 이게 문제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푸냐? 이게 풀이법이야. 1과 3 사이에 실근이 있는지 확인해라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 함수에다 1을 대입해봐. 양수야? 3을 대입해봐. 양수야? 그럼 몰라. 실근이 없다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랬어요? 왜냐면 둘 다 양수인 거봐. 둘 다 양수가 돼버리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없을 것이고 내려갔다 올라가면 있겠죠.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모른다가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1을 대입했는데 양수고 3을 대입하면 음수야? 존재하는 거야. 이걸로 확인만 시키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알겠죠? 이 문제 되게 쉽습니다. 알겠죠? 하나 풀어본 거가 문제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115번 볼게요. 115번. 115번입니다. 자, 이게 명확한 사이값 정리 유형이에요. 알겠죠? 보면 알 건데. 자, 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여기 더하기 1이 있는데 원래 모양은 마이너스 1이라고 쌤이 좀 변형해서 문제 내볼게요. 알겠죠? 얘가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으래요. 그죠? 잘 봐봐. 잘 들어야 돼. 쉬운 문제니까. 방정식이 이게 뭐 3차고 4차고 뭐 삼각방정 다 필요 없어. 알겠죠? 어쨌든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는 물어보고 구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이값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구간 안에 실근 존재하는지 확인해봐. 이런 문제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봐봐. 오른쪽에는 이렇게 는 0만 있어야 돼. 다 넘기세요 일단. 알겠죠? x 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은 0. 이거 잡으시고 알겠죠? 여기 왼쪽 함수를 fx가 1로 짓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질문합니다. 1번. 여러분 이거 구간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거 좌표 아닙니다. 그죠? 무슨 말이야? x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서 이거 실근 존재하니? 라고 묻는 거야.
이래서 사이가 문제는 명확해요. 질문이 알겠죠? 범위 안에서 실근이 있는지 확인해봐 이 문제라고. 우리 어떻게 하려는데 풀이법 저거야. 양 끝점 f-3을 구하세요. f-2도 구하세요. -3 집어넣을게요. -27, -4고 36 플러스 1. 중요한 건 음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얼마인지 관심도 없어. 음수네. 그지? 오케이? -2 넣어볼게요. -1이면 -8, -16 더하기가 음수네. 그죠? -3을 집어넣은 것도 음수고 -2를 집어넣은 것도 음수라는 것은 -2와 -3 사이에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모르는 거지. 패스. 답 아니야. 2번. -1부터 0까지. 여러분 이거 좌표 아닌 거 아시죠? 자, -1과 0 사이에 실근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럼 난 뭘 대입해봐야 돼? F? -를 집어넣어서 F? 0을 구해봐야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게. -1, -4 더하기 음수네 음수. 뭐가 중요해? 음수네. 그죠?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양수네. 찾았어. 그치? 아 여기 근이 있겠다. 그 얼만데? 모르지. 마이너스 0세 근은 분명 존재합니다. 무조건 알겠죠? 몇 개인지도 몰라요. 최소 한 개 이상 있겠죠. 정답은 0입니다. 나머지는 대입은 다 부호도 똑같을 거야. 확실하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버전이 사이값 정리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요 유형까지 해서 이제 1단원, 큰 1단원, 대단 1단원 끝이 난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이제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그래요. 그 행복한 기억만 하고 있어. 너무 배고파. 바로 자. 신기한 거죠, 그죠? 한개를 보다니 깜빡깜빡하다. 나 되게 신기한 거 같다. 흑인이 이 모든 세상 점령해가지고 우리를 쫓아다니네 그런 거. 판타지래요? 나 개구리한테 잡아먹히는 거. 개구리가 그냥 잡아. 판타지는 잘 꺼본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그 술먹는 거. 근데 쫓아오는 걸 너무 많이 해. 라고 건물 올라가는데 나갈 구멍이 있대. 그래서 올라갔는데 계속 날 쫓아와. 너 못 올라가잖아. 자. 근데 이거 꿈에서 잘 올라가더라고. 자 우리가 큰 1단원인 함수의 극한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소트 파트의 3분의 1이 끝난 거죠. 알겠죠? 이제 그 다음 이제 2단원인 미분법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미분법이 뭔지 기본 개념만 딱 잡고 알겠죠? 일찍 끝내줄 수 있으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제 큰 2단원입니다. 큰 2단원 미분법입니다. 미분법. 미분이라는 말 워낙 많이 들어줬죠. 미분이 뭐 어렵네 뭐 그런 많이 들으니까 알겠죠? 미분을 잘하면 수학을 잘하는 거는 이런 얘기 하고요. 수능 때도 뭐 미분을 잡으면 뭐 수능을 잡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의 심화도가 좀 많이 깊긴 해요. 근데 뭐 내신에 쓰는 정도가 있고 수능까지도 쓰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넓은 파트긴 한데 뭐 우리가 지금 일단은 개념을 정리하는 거니 개념 정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분이 뭔지를 배우는 게 이제 오늘의 주된 목적이죠. 알겠죠? 미분이 뭔지를 배우는 게 알겠죠? 자, 이 미분이라는 건요. 당연히 정의부터 배워야 되겠죠. 미분이 뭐냐면 일단 미분을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지금 쌤이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좀 길 수 있는데 그 스토리를 잘 여러분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오늘 이 첫 수업의 목적입니다. 미분이라는 건 도함수를 구하는 행위를 미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뭘 궁금해야 되는 거야? 도함수, 그렇죠? 선생님 도함수가 뭡니까? 아, 그렇지. 도함수를 이해하면 미분을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건 한자어이기 때문에 미분해라 이 말은요 도함수를 구해라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미분을 이해할 건 없어. 미분은 용어일 뿐인 거니까, 그렇죠? 미분하라는 건 도함수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건 도함수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함수라는 말 많이 들었지 않죠?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에 도함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알겠죠? 뭐 없는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어떤 함수에 도함수, 어떤 함수에 도함수, 이 도함수라는 게 있어야죠. 그럼 오늘 우리가 도함수가 뭔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도함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함수는 쉬워요, 얘기는. 도함수는 이런 뜻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으면 어떤 특정 점에서 접선이라는 용어는 이해하시죠, 그렇죠? 원에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런 접선을 구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도함수예요. 뭐 예를 들면 자, 아직 우리가 도함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쉬우니까 fx가 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야겠죠. 오케이? 선생님은 얘의 도함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f'(x가) 표현하는데요. 알겠죠? 나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민아, 자 꼼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니요, 자 집중하세요. 도함수를 봐봐 2x라고 딱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은 쌤, 얘 도함수가 왜 2x입니까? 내가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알겠죠? 그건 나는 이제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얘의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얘의 도함수가 얘라 가정해볼게 알겠죠? 가정이 아니고 맞는 얘기긴 한데 얘라 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기 있잖아.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이 도함수 역할인 건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함수는 그릴 수 있죠? x축과 y축이 있으면 x 제곱이라는 함수는요 0,0 꼭지점이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거 맞죠? 요게 fx입니다. 그치? 이런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야 x가 1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점에서 접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접선을 그어보면 요 점 접선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죠?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도함수에다가 x 값을 대입하면 돼. 2가 돼요. 자, 아주 신기한 거죠, 그냥 알겠죠? 원리를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알겠습니까? 도함수 역할이 이런 거야. 기울기 구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2인 점이 있어. 더 가파르긴 하겠다, 그치?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그쵸? 요 기울기는 얼마일 것 같아요? 4예요. 이런 거 구하는 함수가 도함수인 거야. 여기 만약에 봐봐, x가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요 점의 접선은 아마 1이 생기지 않았을까? 딱 봐도 음수네, 그쵸? 얘의 기울기 얼마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야. 뒤로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걸 구하려고 배우는 게 도함수예요. 알겠죠? 도함수는 그치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이 함수 fx를 그리기 위한 건데 알겠죠? 이 fx에서 특정 점을 잡았을 때 거기서 그 접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도함수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도함수를 이해하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왜 저렇게 되는지 접선의 기울기를 이해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미분을 이해한다는 건 미분은 그냥 단순하게 도함수를 구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죠? 도함수라는 걸 이해해야 돼. 도함수는 단순히 접선의 기울기를 빨리 구할 수 있게 하는 함수일 뿐이기 때문에 알겠죠? 결국 미분을 이해하는 건 도함수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도함수를 이해하는 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끼리 쓸 때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이 수학하는 것들이 좋아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쌤, 순간 변화는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인식이 쉽잖아. 그죠? 그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 알겠습니까? 그걸 수학적 용어로 더 좋은 표현은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럼 우리가 미분을 이해하려면 도함수를 이해해야 되고 도함수를 이해하려면 순간 변화율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그게 미분을 이해한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순간 변화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변화율이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변화율. 알겠습니까? 자, 변화율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 우리가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변화율이라는 건 기울기입니다. 알겠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분의 변화율. 알겠습니까? 이 변화율은 그냥 기울기인데 변화율 안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늘 이 스토리입니다. 평균 변화율과 필기장에 뭐 필기가 돼 있을 겁니다.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는 변화율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 용어 안에 변화율 안에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평균 변화율은 뭐냐? 요건 이런 뜻이에요. 떨어져 있는 두 점. 우리가 기울기나 변화율을 구하려면 점이 두 개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두 점이 있어야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두 점이 있으면 그 두 점이 떨어져 있는 두 점.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 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알겠죠? 점이 멀리 있는 거지. 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해봐 라는 게 여기서 이까지 변하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순간 변화는 무슨 뜻일 것 같아? 반대말이니까. 뭐라고? 붙어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 게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점 두 개가 완전 붙어 있는 거지. 물론 붙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실제 떨어져 있는 건데 이 두 점이 얼마만큼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까? 간격, 두 점의 간격 얼마일 것 같아? 그냥 딱 보면 한 점선은 보여. 실제 두 점이면 그렇죠. 무한소는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무한소라는 개념 배운 거야. 두 점이 있어야 기울기 구하니까 그 두 점의 간격이 무한소 간격인 거죠. 그냥 띡 보면 한 점처럼 보이지만 그걸 막 파헤쳐서 확대시키면 두 점이 딱 이 무한소만 떨어져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면 순간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식을 한번 세워볼게. 알겠죠? 자, 봐봐. 어떤 함수가 있어. yfx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생긴 함수가 3차 함수입니다. 뭐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직선, 그 1차 함수는 직선, 그지? 2차 함수는 한 번 이렇게 곡선을 먼저 띄는 거죠. 3차가 저렇게 두 번 돼요. 보통. 대체로. 4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5차는 잘 그릴 일이 없는데 5차가 있다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굴곡이 한 번씩 생깁니다. 차수가 증가되면. 일반적으로 그렇다. 알겠습니까? 왜 이런지는 나중에 배우게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인 건데 보통 이렇게 생긴 게 3차 함수야. 3차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알겠죠? 뭐 이런 거니까 칩시다. 자, x는 A가 여기 있어. 여기는 x를 x라 할게. 점을 여기를 a, fa라 하고요. 알겠죠? 이 점을 x, fx라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가 y는 fx를 쓰기 때문에 점을 x라고 부여하진 않는데 쌤은 설명을 위해서 알겠죠? x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여기 지점은 x가 x인 지점이에요. x 지점. 알겠습니까? 그럼 봐. 이렇게 두 점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건 뭐라고? 평균 변화를 구하는 거야. 알겠죠?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x-a분의 fx-fa 아니야? 그죠? 이 기울기인 거지. 오케이? 요건 평균 변화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점이 봐봐. 이 x, fx라는 이 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면 a, f가 여기 있고요. x, fx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하면요. 이렇게 흡사 뭐처럼 보이겠어? 접선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냥 띡 보면 한 점 같은 거니까 실제로 두 개의 점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a, fa와 여기 있는 x, fx 사이에 기울기를 구해버리면 이 노란색의 기울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건 뭐라 부른다? 순간 변화율이라 불러야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x-a분의 fx-fa가 되는데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야. 바로 옆에 붙어있다는 표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배운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리미트 x가 a 바로 옆에 있다 그린 거야. 이랬어요? 그럼 봐. 평균 변화율인데 두 점을 붙여버리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붙이는 게 실제로 붙인 게 아니라 무한소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가 몇 가지였어? 두 가지였죠. a 뿔과 a 마이너스. 그 두 가지 값이 같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 뿔과 a만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봐요. x는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순간 변화를 구해볼게요.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점과 바로 옆에 있는 그 바로 옆이 몇 가지로 의미하는 거야? 두 가지로 의미하는 거죠. 여기 있는 점과 A 뿔 같은 경우는 오른쪽 무한소만큼 오른쪽 점과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겼지. 그죠? 근데 A, FA와 무한소만큼 왼쪽 점과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왼쪽이니까 이렇게 있겠지. 사실 두 개는 거의 차이가 안 나죠. 뭐 그 기울기 차이가 거의 무한소만큼 나지 않겠어? 무시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한 이거를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구할 수 있다. 식을 어떻게 구한다고? 저렇게 구한다고. 이래서요. 저 식 이해되시죠? 변화를 구해서 두 점을 붙여버린 거죠. 무한소만큼. 양쪽을 다. 알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미분이 불가하다라는 말을 배우거든요. 미분이 다 가능한 게 아니라 동함수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는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고요. 이렇게 우리 왜 절대값에서 이렇게 뾰족한 함수 기억나십니까? 이 뾰족한 데는 사실 미분이 불가능해요. 이거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지금 가볍게 들으라고 하겠죠. 왜 그러냐면 야, 이 점에서 순간 변화를 구해봐 라고 문제를 했어야겠죠. 그러면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는 요 점과 무한소만큼 오른쪽 점과 접선의 기울기와 무한소만큼 왼쪽 점과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무한소만큼 오른쪽 점과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어. 양수죠. 무한소만큼 왼쪽은요? 음수입니다.
두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표현하는 거야. 흡사, 우욱한, 정확한처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지금은 이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거고 그냥 가볍게 들어만 보라는 얘기고 어쨌든 A란 점에서 무한소만큼 오른쪽 점이나 왼쪽 점과의 기울기를 구한 게 순간 변화율이고 식으로는 저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저거를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줄여서 봐봐. 자, 얘는 F'A라고 씁니다. 이렇게. 저 무슨 말이냐면 X가 A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라는 표현으로 F'라고 있는데 프라임이죠. F'A라 씁니다. 알겠습니까? 또 이 교시니까 급격히 또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집중하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원래 fx에서 x가 a인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를 구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쓰는데 봐봐. 요 점을 내가 이럴 수도 있어. 이 순간 변화 표현이 두 가지를 쓰는데 요렇게 쓰기도 해요. 선생님이 지금은 x, fx와 a, fa라고 점을 잡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점은 내가 잡기 나름이니까 요 점을 이렇게 잡아볼게. 여기가 x는 a야. a로부터 h만큼 떨어진 점이라 칠게요. 요 간격을 h 잡읍시다. 알겠죠? 그러면 요 저 뭐라 하면 돼? x가 여기는 a 플러스 h가 되겠죠? 맞습니까? 내가 좌표를 x, fx 잡지 않고 알겠죠? 그냥 a 플러스 h, fa 플러스 h가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좌표를 잡는 나의 마음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점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는요. 기울기 구하면 돼 그냥. x좌표 차분해, 즉 h분해 y좌표 차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되겠죠. 이래서 저거는 평균 변화율이지. 점이 떨어져 있을 거니까. 알겠죠? 근데 이게 순간이 되려면 간격이 어떻게 돼야 돼? 무한수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식은 똑같은데 h분해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되긴 할 텐데 리미트 이번엔 h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죠. 두 점 같은 말입니다. 왜? 봐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했는데 이 자식을 여기 붙였어. 그게 F'A야. 아까는 여기가 x, fx였는데 x를 a로 붙였어. 그게 여기서의 순간 변화를 F'A야. 알겠습니까? 얘도 F'A고 얘도 F'A예요. 이랬어요? 성원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랬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순간 변화를 구하는 식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암기하긴 해야 돼요.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알겠죠? 요 식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일단 쓸게요. 자, 요 식을 봐봐. 얘가 어떤 의미냐고 한글로 적어드릴게요. y는 fx가 에서 x는 a일 때 a인 점에서의 뭐라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걸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 x가 a인 그 점에서의 fx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순간 변화. 알겠습니까? 이 순간 변화율은 말 대신에 뭐라 쓴다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 말 대신에 또 있어. 말이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다 같은 말이야. 선생님 미분계수가 무슨 말입니까? 접선의 기울기. 선생님 순간 변화는 무슨 말입니까? 접선의 기울기.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는 이해하기 쉽잖아. 그죠? 다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에 또 다른 표현들 두 개 더 있는 거야. 미분계수라는 등 뭐 순간 변화라는 거 알겠습니까? 다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네들이 많이 쓰는 말은 이 순간 변화가 미분계수 오히려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만 쓸 거야. 알겠죠? 뭐 어찌됐건 요 식을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특정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원래는.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자, 아까 우리가 쌤이 보여줬던 fx가 x제곱이라는 함수 다시 가볼게요. 잘 봐봐. 오늘 스토리야. 쌤이 지금 진행하는 이 모든 걸 여러분들 진행할 수 없어도 돼. 결론만 잘 기억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가 알겠죠?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스토리를 이해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지금 하는 건 다 설명을 위한 그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야기만 잘 이해된 다음에 결론 딱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든 걸 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이걸 할 줄 알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런 이야기였지를 알아야 돼. 알겠죠? 봐봐. 자, fx가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로 다시 가볼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내가 x가 1인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에서 요 놈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이제 쌤이
요식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니까 저 의미 알았으니까 x가 1인 점에서의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줄여서 f'1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래서요. 이걸 구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 나오겠죠? 아까 우리 기억으로는 2였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직접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구하느냐? 저 정의식에 대입하면 돼. 알겠죠? 오늘은 첫 시간이라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될 건데요. 다음 시간이나 시간이 지나면 이 식이 왜 나왔는지가 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잘 질문되는 게 아니니까 됐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대신 요 식은 모양을 알고는 있어야 돼. 요게 미분계수 정의식이 알겠죠? 저기 대입하면 F'A 구할 수 있어. 대입해볼게 봐봐. 자, F'E는요 리미트 x가 a 자리에 1 대입하는 거잖아. 1로 갈 때 x-1분의 fx-f1 아닙니까? 그죠? 얘를 구하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더 가볼게요. 자, 얘는 리미트 x 1로 갈 때 대입하겠습니다. x-1분의 fx가 x제곱이고요. f2는 1입니다. 그죠? 이 극한을 구하면 돼. 알겠습니까? 분모 대입 0, 분자 대입 0. 유민아 fx가 지금 x제곱이야. 식이. 넣은 거고 f1은 여기 1 넣어버리면 1이야. 넣은 거죠. 대입한 겁니다. 값을 구해야 되니까. 오케이? 요거 앞에서 풀던 무한소분의 무한소분 문제인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x 1로 갈 때 미분의 인수분해 하면 약분되죠? 대입하면 거 봐. 2 나오네. 오, 기울기 2야. 이랬어요? 선생님 뭘로 구한 거야? 미분계수의 정의로 기울기를 구한 거죠. 이랬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x가 1일 때 접선을 구했어. 야, x가 2일 때도 구해봐. 잠깐만. f'이면 리미트 x가 또 이 짓을 해야 되잖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게 불편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미분계수를 일반화시키자. 우리가 수열에서 일반항을 만들듯이 하겠습니다. 일반항이 있으면 수열에서 우리가 몇 번째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분계수를 일반화시키자. 알겠죠? 이 미분계수를 일반화시킨 함수를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왜? 얘는 점을 딱 정해줘야지 거기서 접선을 구하는 툴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점이 바뀔 때마다 계속 산수해야 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이 함수 자체를 미분계수로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식을 도함수라고 이름 지은 거야. 그럼 봐봐. 얘는 뭐겠어? a 자리에 x를 대입한 거야 그냥. 그러면 식이 나올 거 아니야. a는 숫자니까 x는 변수잖아요. 함수. 이해됐습니까? 수연아? 무슨 생각하냐고 지금 잘 집중하세요. 쟤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을 우리가 이해했고 배웠어 만들었어. 근데 불편해. 왜? 점을 자꾸 줘야지 풀 수 있잖아. 그러면 식을 통째로 저짓을 하자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식을 통째로 저짓을 하면 저기 a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x를 집어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식은 불편합니다. 왜? x가 x로 가니까 엉키겠죠. 같은 문자 사용하니까. 사용하지 말고 얘를 쓰는 거예요. 도함수는. 그래서 같은 의미니까 여기다가 a 자리에 x를 집어넣자. 옹기 잘 들어. 리미트 대입하는 거야. h 0을 할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하면 뭐 식이 나오겠죠?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제 기울기가 바로 튀어나올 거니까. 자 해볼게요. 봐봐.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이런 미분계수 정의로 기울기 구하는 건 불편해. 왜? 점이 바뀔 때마다 산수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함수를 통째로 미분계수를 구해버리자. 그러면 저기 아까 배운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을 할 때 여러분 이거 할 줄 몰라도 돼. 이야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잘 들어.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맞죠? 쌤 왜요? 저기 식 있잖아. 아까 우리 증명한 거 그죠? 아까 증명됐고 이제 넘어와 빨리. 제가 이거 맞잖아. 그렇지? 대입해볼게. 리미트 h가 0을 할 때 h분의 얘 x 플러스 h는요 fx 얘잖아. 대입할게요.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x는요 x제곱입니다. 그죠? 풀겠습니다. 너네가 이거 풀 일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면 돼. h분의 전개하면요 이거 2xh 플러스 h제곱 남습니다. 그죠? h 약분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 약분해버리면 2x 플러스 h가 남겠죠. h 0을 대입해야지. 뭐가 나왔어? 2x가 나왔어. 도함수가
2x가 나왔네. 그죠? 그럼 아까 했던 2를 대입하면요. 2가 나오잖아. 야, F랑 2 구해봐. 그래? 2 대입하면 나오잖아. 쉽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얘도 불편해. 왜? 아, 이 짓을 해야 되잖아. 쌤이 아까 어떻게 했어? 야, fx가 x제곱이야? 나는 뭘 외우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도함수? 2x예요. 바로 구하는 걸 이 사람들 다 만들어놨습니다. 알겠죠? 이건 스토리야. 이거 안 할 거야.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미분계수 일반 이식 있잖아. 이식을 우린 도함수라고 하는 거야. 이 함수의 식이 도함수라고. 도함수. 오케이? 이것 또한 외우셔야 돼요. 뭐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함수의 정의라고 합니다. 선생님 도함수의 정의랑 미분계수 정의랑 식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 A를 적용하면 미분계수 정의가 되는 거고 X를 적용하면 일반화된 거잖아. 그죠? 그거는 도함수가 되는 거겠죠. 이 도함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dx분의 dy라고 표현하고요. y 프라임이라서 이거 합니다. 알겠죠? 표현법이 다양해요. 알겠죠? 다 같은 표현이야. f'x나 dx나 dy나 y 프라임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다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야. 알겠죠? 근데 여기에 선생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왜 변화를 구할 때 여러분 잘 예전 기억 더듬어봐. 얘 구하는 방식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요. 그죠? 그걸 수학적 기호로 주목. 여러분 스토리 들어야 돼. 델타 x분의 델타 y가 쓰거든요. 이 세모 본 적 있을 거야. 그지? 그때 이 세모를 뭐라 했냐면 델타라 해요. 델타. 이건 대문자 델타. 알겠습니까? 델타가 증가량의 표현이야. 그럼 이게 봐봐. 영어에서 대문자는 좀 큰 표현이고요. 소문자는 작은 표현이라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란 말이지. 얘도 기울기잖아. 근데 접선이잖아. x가 이만큼 변할 때 y가 이만큼 변할 기울기잖아. 그렇죠? 그치? 그래서 소문자 dx분의 dy가 쓰는 거야. 이 소문자 dx를 한글로 표현하면요. x의 미소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미소가 이 미소가 아니라 작을미 작을소. 알겠습니까? 율라 작은 변화량분의 율라 작은 변화량이야라는 표현으로 dx를 dy라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거 도함수인 거죠. 근데 원기야? 그럼 우리는 함수를 주면 이렇게 도함수를 구해서 우리가 필요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야 안 돼? 되겠지. 근데 힘들다고. 그래서 이게 안 할 거라고. 쌤은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공식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공식을 배워서 도함수를 쉽게 구할 겁니다. 쌤 이거 뭡니까? 이해하라고 좀. 이런 스토리인 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걸 이해하라고. 너네들이 이런 것들은 쓰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뭘 쓴다? 이런 짓을 하는 건 너무 빡세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미분법을 암기할 거예요. 오늘 이거 딱 배우고 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인 거죠. 미분법이라는 거. 왜냐면 미분이 뭐야? 도함수를 구하는 행위. 미분법은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공식. 알겠습니까? 자,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공식은요.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알겠습니까? 공식이 있어. 첫 번째 다항함수 미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항함수 미분법. 함수 미분법. 이건 뭐냐면 봐봐. x의 n제곱을 미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알겠습니까? 미분하면 봐봐. 프라임이 미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얘의 증명은요. 다 똑같아. 도함수의 정의로 증명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안 할 거야.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중요하겠다. 봐봐. 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증명할 거면 fx를 xn승이라고 해. 그런 다음에 f'x를 이 식에 대입해. 아까 했듯이 전개해가지고 약분해가지고 대입하면 답이 나와. 그냥. 알겠습니까? 근데 식 더러워. 안 할 거야. 알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든 증명은 다 여기 대입하면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도함수의 정의죠. 정의에 대입하면 나온다. 알겠죠?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목. 쌤은 미분법을 그냥 던지게 할 겁니다. 알겠죠? 증명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쌤이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건 질문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오케이? 원리는 쉬워. 이 내용은 여기에 대입만 하면 되는데 그 과정이 어렵다고. 알겠죠? 안 할 거야. 그래서 주목. 오케이? 그 뭐 할 건데? 공식을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자, 쌤 오늘 미분법을 알려드리는데 알려드리는 방식이 비논리적입니다. 왜? 증명 안 했잖아.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미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봐봐.
함수가 x n제곱이야 미분합니다. 선생님이 이 프라임을 이렇게 빡 때린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원기야 빡 때릴 거야. 알았어? 봐봐 얘를 빡 때리면 지수가 툭 떨어져. 그리고 1이 깎여.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게 뭡니까? 아 외우죠 그냥. 알겠습니까? 아니 증명 없다니까. 네. 무논리야. 알겠습니까? 빡 때리면 툭 떨어지고 이렇게 깎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미분하면 돼. 내가 아까 그래서 봐봐 fx가 x제곱이었지. 미분하면 봐봐 2가 떨어져 나가고 1이 깎였다고. EX 이거 좋은 거야. 아주 쉬워요. 알겠죠? 오케이? 두 번째 공식 이 끝이야. 두 번째 곱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고유. 이건 뭐냐면 원기야 잘 봐라. 자,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거를 바로 한 방에 미분할 수 있어요. 전개하지 않아도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법은요. 선형적 성질, 선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형성을 언제 배웠냐면 시그마 할 때 배웠어요. 우리가 시그마 K K 제곱 K 세제곱 공식 다 알려주고 와서 3차식을 주죠. 왜? 한 번에 하나씩 공식을 써가지고 더하면 결과는 똑같아. 미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fx가 연습해볼게. x 상승 더하기 쉬운 걸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뭐 3이야. 얘의 도함수를 구해라. 자, 이 전체를 미분하는 거나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는 거나 결과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시그마처럼. 알겠습니까?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가 뭐가 돼? 3x 제곱. 되게 쉬워 생각보다. 더하기 가 뭐가 돼? 2x의 1승 더하기 얘 뭐가 되겠어? 1 떨어지고 빵승 될 거 아니야. x 빵승 1입니다. 그죠? 1만 남겠죠. 1차식은 그래서 개수만 남는 거야. 여기 3이 있었어? 3만 남을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선생님 상수항은요?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상수항은 3 곱하기 x에 빵승이 있는 거야. 상수항은 빡 때리면 0 떨어질 거 아니야. 곱하기 0 사라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공식은 다 얘야. 요거 한 개야. 알겠죠? 한 번에 하나씩.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끝. 자, 생각보다 미분법이 어렵지 않아요. 자, 한 개 더 해볼게. 얘기한 김에 fx는 일찍 끝내드려 그래서는 안 하겠죠? 딱 맞게 끝날 거 같네요. x3승 마이너스 6x 제곱. 선생님 나는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티가 안 났겠지만 알겠습니까? 노력했습니다. 봐봐요. 자, 얘의 도함수를 구해라. 어떻게 되겠어? f'x는 x가 뭐 있어? 3x 제곱. 앞에 곱해진 숫자는 시그마처럼 냅두면 되겠냐? 거기 곱하면 돼. 떨어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2x 더하기 3. 4는 날라가고요. 이 도함수. 여기 대입해 나온 숫자가 그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현이 알겠어? 무슨 말인지? 3x? 3x가 3이 된 게 헷갈려? 이게 됐어? 알았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잘 되네. 됐어요? 오케이? 요런 거 알겠죠? 자, 이런 식인데 곱미분은요. 봐봐. 얘를 전개해서 방금 배운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손이 많이 갈 거 아니야. 그렇죠? 전개하지 않아도 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냐면 비논리적인 설명입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놈이 붙어 있어. 근데 팰 거야. 근데 손이 한 개잖아. 한 번에 한 놈씩 패는 거야. 알겠습니까? 봐봐. 일단 앞에 거부터 까. 뒤에 거 일단 냅둬. 더하기입니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안 맞았잖아. 패. 끝. 이래서 간단합니다. 알겠죠? 자, 3개짜리 마찬가지입니다. 자, 3개짜리 곱이 있다면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전개하고 해도 되고요. 전개하기 싫어? 바로 해 그냥. 곱의 미분법이 있어야겠죠? 한 번에 한 놈씩만 패면 돼. 오케이? fx도 패. 건들지 마. 더하기. 가운데 거 패. 까. 건들지 마. 마지막 거 까. 끝. 알겠어요?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여기 조금 어려졌어요. 합성함수 미분법. 얘는 엄밀히 따지면 수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미적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뒤에 있는 유형들의 풀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뭐 어차피 내가 증명하고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지? 방식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증명 없어. 봐봐. 자, 합성함수 뭐냐면 말 그대로 f 안에 gx가 들어있는 상태.
이런 합성된 상태도 바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죠? 자, 얘 미분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자, 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논리적 접근입니다. 알겠죠? 뭐 이유 따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얘는 모양 봐봐. fx가 gx를 다 안고 있잖아. 이렇게. 이랬습니까? 내가 패야죠. 얘를 빡 때리면 야 f가 맞겠냐 g가 맞겠냐? f가 맞겠죠. 보호 중이잖아. f부터 까야 돼. 안에 gx는요 보호 중이야. 건들지 마. 얘 보호 중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gx는 내가 안 팼잖아. 이 새끼 밖으로 불러. 오케이? 곱셈입니다. 이 새끼 까는 거야. 빡.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합성된 상태는 어떻게 한다고?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까서 곱하는 거야. 밖에. 알겠죠? 그게 합성함수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 세 가지 미분법만 적용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근데 합성함수가 잘 안 보일 거야. 그래서 쌤이 예시를 2개 보여드리는데 예를 들면 합성함수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나올 만한 법 좀 보여줄 거야. 알겠죠? 미적분을 가면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수트에서는요 요거 2가지 폼만 볼 줄 아는데 첫 번째 합성함수 봐봐.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에 5승 요구할게요. 다음 함수를 미분해라. 여러분 이거 합성함수입니다. 그거 이해가 돼야 돼. 함수 볼 줄 알아야 돼. 쌤 이게 왜 합성함수입니까? 야 합성함수 안 풀리면 전개해야 돼. 불가능하죠. 그렇습니까? 얘가 왜 합성이냐 잘 봐. fx가 x 5승이고 gx가 저 안에 있는 2차 함수입니다. 이해돼야 돼요. f 안에 gx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잖아. 이 함수를 보고 이런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x 5승은 미분 가능하잖아. 2차 함수 미분 가능하잖아. 내가 알고 있는 미분 2개가 합성돼 버린 거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미분함 봐봐. 미분합니다. 겉에부터 까야죠. 야, 빡 까면 뭐가 맞겠어? 5승이 맞겠지. 떨어지고 안에 거 보호 중이야. 건들지 마. 4승 됐겠죠. 겉에 거 미분. 이걸 또 수학적으로 건비분이라 불러요. 건비분 알겠죠? 근데 뭐 해야 돼? 요 새끼 안 뺐잖아. 그치? 밖으로 패야지. 이해됐어? 속미분. 안에 까. 2x 더하기 3인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 안에 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3일 거 아니야. 그쵸? 이러면 끝. 미분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성원 알겠어?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한 번 더 까서 곱하기. 요걸 쌤이 시연해 준 거죠. 원기 알겠니? 오케이? 설명 다 끝났어. 봐봐. 한 개 더. 잘 나온 거니까 2개야. f 안에 이런 거 있어. 3-2x 뭐 이런 거. 일부러 모양 그리래요. 얘를 미분해라 이렇게 나왔어. 합성함수인 거 알겠습니까? 왜 합성이죠? 그냥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gx가 이번에는 3-2x인 거예요. fx x 자리에 gx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죠? 합성함수죠. 이해됐어요? 얘만 있으면 미분하면 f' 있을 거 아니야. 근데 x 자리에 뭘 넣어놨잖아. 합성함수죠. 이해됐어요? 미분하면 봐봐. 빠 까면 f가 맞겠죠? 3-2x 보호 중이잖아 지금. 그치? 겉에 거 까시고요. 곱하기 안에 거 까면 얼마예요? 상수항 날라가고 미분하면 -2만 곱하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미분법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오늘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뭐 변화율부터 평균 변화, 수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면 충분하고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고 너네가 이거 할 일 없어. 오케이? 너네는 그냥 이런 스토리로 미분계수가 만들어졌고 그 미분계수가 불편하니까 도함수를 만들어냈고 도함수 또한 불편하니까 공식을 주는구나. 땡큐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알겠죠? 다만 이런 스토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게 개념에 대한 뿌리가 될 거니까.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 미안합니다. 하나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120번. 이거 하나 볼게요. 120번. 120번. 하나 풀고 마치겠습니다. 120번입니다. 자, fx는 여기다 볼게요. fx는 간단한 개념 문제.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는 2차 함수인데요. 자, 밑줄 맞출게요. x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x가 1부터 x가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스톱. 밑줄 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생님 평균 변화율이 뭐라 그랬지? 그냥 기울기. 너네가 구하던 기울기야.
평균 변화율은 새로 배운 거 아니야. 말만 새로 배운 거죠. 아, 우리가 구하던 기울기가 수학적 용어가 평균 변화율이구나. 알겠죠? 그러면 1부터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은요. 1,2 대입해. 마이너스 8 과. 양 끝점의 기울기 얘기하는 거야. 4까지니까 4, 얼마야? 마이너스 5. 그죠? 이해됐어요? 1부터 4까지 평균 변화율은 알겠죠? 1,f1과 4,f4 사이의 기울기 구하는 얘기야. 알겠죠? 기울기 구하기 얼마입니까? x좌표 차분의 y좌표 차 빼면 3이네요. 기울기 1이네. 그죠? 얘가 말한 평균 변화율은 구했어.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읽을게요. 또 비추실게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비추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요거 우리 기호를 뭐라고 부르지? f 프라임 a라고 부르죠. 이랬어요? 선생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왜 f 프라임 a입니까? 내가 적어줬잖아. x는 a인 점에서의 미분계수. 순간면을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이렇게 표현법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늘은 그까지입니다. 표현법까지만. 알겠죠? 얘랑 얘가 뭐하다? 같은 a를 구하라 이 말이잖아. 이랬어요? 1부터 4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x는 a일 때 미분계수가 같은 a를 구하라 이 말이죠. 상황됐습니까? 자,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도함수를 구해야지. 미분해야지. 공식 배웠으니까. 요게 함수야. 요 함수의 도함수 뭐지? 원비야. 네가 해봐. 원비야. 도함수 뭐야? EX. 그렇지. 이게 도함수야. 수연 알겠어? 얘 미분하면 쟤야. 됐어? 나 F'A 구하는 거잖아. 저기다 뭐 대입해야 돼? A 대입해야죠. F'A잖아. A 대입하면 2A-4가 1 되는 A를 구해라. 뭐 이 얘기예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말하는 A는 2분의 5인 경우입니다. 정답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선생님이 미분법 공식까지 설명했으나 숙제는 거기까지 들리진 않을 거고요. 개념만 잡고 오세요. 알겠죠? 오늘 개념에 대한 스토리 이해가 중요한 거고 표현만 이해하고 오면 됩니다. 자, 오늘 숙제 아주 작네요. 네, 어디냐면은 잠깐만요. 30페이지 쓰시고요. 30페이지. 4문제밖에 안 됩니다. 수능형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대로 톡하게 풀어와. 그 다음에 여기 32페이지 사이값 풀어와. 사이값. 문제 3개밖에 안 돼. 번호로 하면 되겠구나. 115번부터 122번. 숙제 엄청 122번. 7개밖에 안 돼. 8개. 알겠죠? 노트 잘 보시고 개념 잘 이해하시고 알겠습니까? 딱 여기만 풀어오세요. 저 문제 해봐야 뭐 여기 8개, 12개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꼼꼼하게 잘 풀어오시고 요 스토리 좀 잘 좀 복습해 오세요.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